자, 오늘 발빠르게 경제 이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지나서 반 이상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즘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포스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도 있고 과연 앞으로는 포스코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직접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때문에 요즘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얀마 가스전 매각 안 한다로 시작이 돼서 이제 관계사의 CEO가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계속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고 또 누가 해임이 됐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포스코 구조조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미얀마 가스전을 매각한다는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대우인터내셔널의 이 사장이 그 계열사 그 모회사에 반기를 들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조청명 부사장이 이끌고 있는 가치 경영실에서 이 구조조정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자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을 매각하고 일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조 부사장은 포스코의 그 미래 전략그룹 리더로 재직하던 2010년에 이 포스코가 그 당시에 대우인터를 인수를 했는데요. 예. 강도 높은 이제 회계장부 열람을 좀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갈등을 촉발했던 이 장본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미얀마 가스전 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우인터의 이 전병일 사장이 지난달 29일 사내 게시판에 26일 사내 게시판에 미얀마 가스전 매각은 명분도 부족하고 재무적 실리도 없으며 실현성도 없다고 밝히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두 회사의 이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게 좀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얀마 가스전 매각이 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네. 궁금하실 텐데 사실 대우인터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올해 1분기에 대우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1,100억 원을 거뒀는데 네. 약 한 80%를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거뒀고 예. 사실 이 미얀마 가스전이 2000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대우가 이제 워크아웃을 거쳐서 해체할 동안에도 해체가 될 그 동안에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좀 개발했던 예. 약간의 좀 대우 그 출신들에게는 약간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게 계속 확산되니까 이 권호준 회장, 포스코 회장까지 나서면서 대우인터내셔널의 이 미얀마 가스전 매각은 검토 중인 것이다라고 이 진화에 나섰는데 예. 계속 논란이 이제 사그라들지 않자 이 포스코는 이 책임을 물어서 이 조청명 부사장을 보직 해임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도 결국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퇴하고 이 권호준 회장이 보좌역을 맡기로 하면서 이렇게 한 달 넘게 진행된 이 포스코의 내용이 좀 일단락된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임 절차와 관련해서도 좀 박명호 기자가 많이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해도 포스코에서는 해임 논의가 되고 있다 없다 계속 얘기가 네. 말 바꾸기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에서도 물론 내부 분위기도 안 좋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이제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거나 권호준 회장 측은 좀 강력한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더 강력한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렇게 내용이 이제 봉합이 되면서 강력하고 또 빠른 이 경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포스코는 지난달 14일 그 권호준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25개 계열사 사장에게 모두 사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네.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일단 위원회가 이 5개 분과위원회, 구조조정위원회, 책임경영, 인사혁신 등 5개 분과위로 나눠서 구체적인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음 달 초쯤에 첫 그 경영쇄신 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로 이 대우인터내셔널의 자원개발 매각은 어렵게 됐지만 이 그룹 내의 전방위적인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권호준 회장도 지난 9일 철회날 행사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모든 계열사가 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권호준 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이 구조조정 대상이고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1.5조 이상의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현금 확보도 하고 그다음 그보다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비핵심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업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계열사 사장들에게 사표까지 미리 받아놨다고 하니까 뭔가 정말 강력한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포스코에 대해서 강력한 구조조정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또 뭐가 남았는지 사실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해부터 아까 권호준 회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난해 포스코가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1조 5천억 원의 그 자금을 이제 좀 마련을 했습니다. 뭐 그 호주의 구리강산, 또 포스코 특수강, 미국의 합작회사, 뭐 또 포스화인매각, 뉴알텍 투자회수 등으로 이렇게 1조 5천억 원을 마련을 했고요. 예. 또 최근에 그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와 이 포스코 건설 지분 38%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일단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은 각각 8,400억 원, 4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지난해부터 이 포스코 건설 지분 매각으로 총 2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포스코는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그 PIP,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포스코는 앞으로 이제 사우디 정부가 발주하는 철도, 호텔, 건축 등 주요 공사를 수주하는데 이제 유리한 고지를 또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PIF와 이 대우인터 간의 자동차 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남은 구조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광고 회사인 이제 포레카, 알루미늄 회사인 이제 뉴알텍, 또 광양 LNG 터미널 지분 매각 등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는 알루미늄 사업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계열사 포스코 PNS가 보유 중인 뉴알텍의 지분 60.1% 중에서 40.1%를 대창스틸에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남은 지분이 약간 20%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 100%도 이 독립 광고 대행사인 컴투게더에 매각할 예정인데 이제 계약 체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광양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도 이 4천억 원에 이제 매각할 예정인데 이렇게 매각이 이뤄지면 포스코가 총 약 3조 원이 넘는 이 현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는 포스코 플랜텍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게 상당히 관심사인데 일단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 전문기관의 이제 실사가 이제 8, 9월에 걸쳐서 이제 9월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선 채권단은 이 워크아웃을 개시는 했지만 예. 워크아웃을 계속 이어갈지 채무 재조정을 통한 워크아웃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이 법정 관리로 이제 법정 관리를 들어갈지는 이제 그 실사 결과를 놓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뭐 포스코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다음 달 일단 초에 이제 발표될 경영쇄신안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포스코가 어떤 경영 쇄신이나 구조 조정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남은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명호 기자 몇 번 더 불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명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